so musical. In the club you scream. God like gaze, you're so beautiful, but you're not for me. I can't sleep lately. I'm just trying to find.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입니다. 저희가 2024년 첫 번째 비교 시승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입 2세그먼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이고요. 오늘 저와 임정환 기자가 차를 한 대씩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가져온 차에 대한 편파적인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저의 선택은 BMW X5 x드라이브 502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는 작년 여름에 출시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네, 저희가 뒤늦게나마 이 차를 가져와서 비교 시승을 해보기로 했는데, 일단 임정환 기자가 오기 전까지 이 차의 실내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형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두 가지 트림으로 나뉩니다. 일단 기본형인 X라인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차는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드램프 디자인은 같지만 범퍼, 그릴 이런 디테일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블랙 컬러로 넓게 마감되어 있는 게 M 스포츠 사양의 특징이고, 특히 라디에이터 그릴, 원래 이 부분이 크롬, 은색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 M 스포츠 버전은 이 테두리는 무광 블랙으로, 그리고 안쪽은 유광 블랙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이나 실버 컬러의 중후함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X라인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반짝이는 크롬보다는 더 톤 다운된 느낌, 스포티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M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기역학 성능도 아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시동이 꺼진 상태인데 보시면 이 그릴 안쪽, 여기도 그렇고 이 아래쪽도 전부 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주행을 하고 엔진이 열을 받기 시작해서 조금 냉각이 필요하다, 그럴 땐 이 가운데 있는 셔터,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셔터가 전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행풍을 더 효과적으로 냉각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양쪽으로 이렇게 공기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긴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통로입니다. 자, 이 헤드램프도 디테일이 많이 달라졌어요. 구형은 뭔가 살짝 더 통통한 느낌이었고, 이전까지 BMW가 디자인해왔던 전형적인 느낌의 헤드램프였다면 이번 신형은 내부 디테일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 주간 주행등 부분, 이렇게 괄호 모양으로 꺾여 있는 주간 주행등이 아주 크게 들어가면서 또 이 부분이 방향지시등이랑 비상등도 같이 켜지거든요. 그래서 이전 X5랑은 인상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어서 옆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옆모습은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주요 디자인 변화는 전부 앞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시던 X5의 모습 그대로인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휠도 M 스포츠 패키지 사양인데, 자, 지금 사이즈가 21인치고요. 타이어는 265, 그리고 편평핀은 40 시리즈의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BMW 코리아가 기자 시승차에 윈터 타이어를 잘 껴놓습니다. 네, 겨울만 되면 아주 꼼꼼하게 끼워주시는데, 그래서 지금은 순정 타이어가 아닌 금호의 윈터크래프트 제품이 끼워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M 스포츠 버전인 만큼 이렇게 M 배지가 있고, 여기는 Electrified by I, 네, 전동화 모델임을 암시하는 장식까지도 붙어 있습니다. 자, 뒤로 쭉 오면 이렇게 블랙 컬러로 마감된 창문 몰딩, 이건 역시 M 스포츠 패키지 사양입니다. X라인은 이 부분이 크롬으로 들어가고요. 또 리어 타이어도 보면 295에 35, 그리고 21인치가 끼워져 있습니다. 앞 타이어보다 편평비가 조금 더 작고요, 폭은 훨씬 넓습니다. 자, 이번에 뒷모습인데요. 뒷모습은 이 램프 디자인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 테두리 모양은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 내부 그래픽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Y자로 꺾여서 안쪽으로 쭉 모여 들어가는 그런 모양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불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 이 면 발광되는 범위 자체가 아주 은은하고 이뻐졌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는 이렇게 삼각형이 점점 흩어졌다가 모여나가는 그런 그래픽이 적용이 되는데, 이건 iX 이후로 BMW의 여러 차종에서 만날 수 있는 디테일이죠. 그리고 이 끝에도 BMW 로고를 하나 더 새겨놨고요. 또 램프 디자인이 바뀌면서 방향지시등, 또 비상등이 켜지는 그 그래픽 방식도 되게 신기하게 바뀌었습니다. 보통 시퀀셜 타입이라고 하면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점등을 하게 됐는데, 얘는 작동될 때 빛이 한 번에 싹 밝아지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갖고 있어서 도로에서 진짜 눈에 띄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배지로는 X드라이브 502, 이 차의 트림을 나타내는 배지가 붙어 있고요. 또 앞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BMW 로고 테두리에 파란색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범퍼랑 머플러 주변도 다 블랙 컬러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M 스포츠 패키지 전용 사양입니다. 자, 이번에는 트렁크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X5는 트렁크 열리는 방식이 조금 독특하죠.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전부 다 열리지 않고 이렇게 위쪽 패널만 먼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아래쪽 패널이 남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트렁크 패널이 위아래로 나눠 열리게 되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위로 열리는 패널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차를 후면 주차했을 때 조금 더 덜 부담스럽게 트렁크를 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패널이 따로 열리는 만큼 무거운 짐을 실을 때, 큰 짐을 실을 때 이 부분에 먼저 걸치기 때문에 이 범퍼의 도장면을 보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만 이렇게 올렸을 때, 물건을 이것저것 막 싣고 있을 때 여기에서 물건이 굴러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것 또한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적용되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차고를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X5의 트렁크 용량은 VDA 기준 500리터입니다. 이 500리터의 기준은 이 2열 시트의 어깨선까지예요. 그래서 이 어깨선 위로 높게까지 쌓았을 때는 아마 800리터까지는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리터로 말씀드리는 용량보다 실제 이 트렁크의 폭 그리고 길이, 높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레이저 줄자로 한번 재봤습니다. 일단 X5의 이 끝단에서 시트 등받이까지의 거리는 956mm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이 부분, 입구 높이까지의 높이는 767mm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좌우 벽 사이의 거리는 1118mm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기능들을 살펴보면 일단 바닥 패널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와, 이게 진짜 정성을 많이 쏟았다는 티가 나요. 여기에 보통 이렇게 가스리프트를 달아주진 않거든요. 여긴 이게 들어간 덕분에 이 트렁크 패널이 정말 지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굴러다니는 짐들을 놓고 다니셔도 될 것 같고, 이 안쪽에는 사실 공간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 충전 케이블, 여기는 견인고리 이 정도 들어가 있고, 뭔가 부피가 큰 짐을 넣을 만한 공간은 안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고리가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12V 소켓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거는 2열 시트를 여기서 직접 눕힐 수 있는 그 장치가 없다는 것만 조금 아쉽네요. 자,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X5 1열에 탔습니다. 시동을 딱 걸었는데 일단 이 차는 기본적으로 일렉트릭 모드로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차 시동을 거시면 바로 엔진 소리를 들으실 수는 없어요. 일단 신형 X5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모니터 그리고 대시보드 디자인이겠죠. X7을 따라서 구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두 디스플레이를 하나로 묶어서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구성을 하고, 이 아래쪽에 있는 공조 장치들을 전부 모니터 속으로 옮겨놨죠. 특히 여기 있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 속에는 8.5 버전의 OS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처럼 오랜만에 이렇게 업데이트된 차를 탄 분들은 아마 공조장치 버튼 개선이 제일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 배치의 공조장치 디스플레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자, 이렇게 조금은 더 직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슬라이드를 넘겨야 이 오른쪽 공조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드러나곤 했는데, 이젠 이렇게 한 화면 안에 모든 기능이 드러나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를 제가 타면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미리 연결해 놨는데 무선 연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버튼 하나로 티맵 기능도 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공조장치 기능들이 모니터로 전부 올라왔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더 깔끔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풍구도 가느다랗게 숨겨놨고, 요 이제 스틱으로 방향을 제어하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고급스러운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직관적이긴 해요. 원하는 방향으로 바로바로 돌릴 수 있고, 또 바람을 막으려면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렇게 컵홀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갔는데, 이 차는 기본 옵션으로 내용 문장 컵홀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한 번 누르면 냉장,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따뜻하게 음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또 아래쪽도 많이 바뀌었죠. 이제 이 짤막한 크리스탈 기어노브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작감이 선명하긴 한데 이 잡는 부분이 너무 짧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손맛은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리고 이 시동 버튼 주변으로는 이 차의 주행 모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이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스포츠,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모드 이 세 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배터리 모양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배터리 홀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배터리 잔량을 유지해주면서 달리는 기능이에요. 하나 아쉬운 게 또 있는데, 이 차에는 배터리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지만 배터리를 자력으로 충전할 수 있는 모드는 없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계속 돌면서 회생제동으로 배터리를 채워주긴 하지만 오직 엔진만 돌려서 배터리를 끝까지 채워주는 모드는 별도로 없습니다. 또 편의 정비로는 오토홀드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내리막길 속도 제어 장치가 있고, 에어 서스펜션이 달린 차인 만큼 여기에 5단계로 차고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레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열 시트는 전동식으로 제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헤드레스트가
전동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시트 뒤에 레버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네,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이 헤드레스트를 앞뒤로 움직이는 기능이 여기 자체는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데 이 시트 등받이 조절 버튼에 달려있는 작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 어깨 부분만 또 앞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머리를 함께 밀어주게 됩니다. 네, 이번엔 2열에 와봤는데 1열 시트를 키 164인 저의 기준에를 맞춰놓고 뒤로 와봤습니다. 일단 차 크기가 크기인 만큼 무릎 공간은 아주 넉넉하게 남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주먹 2개 이상 네, 무릎에서 자리가 남고요. 그리고 머리 공간도 역시 루프가 이렇게 꺾이는 타입이 아닌 만큼 아주 넉넉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죽의 질감도 너무 좋고 또 시트 쿠션의 길이가 충분해서 이것도 마음에 드네요. 등받이는 좀 요즘 국산차에 비하면 조금 서 있는 편인데 그래도 신형 5 시리즈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5 시리즈는 생각보다 많이 꼿꼿하게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조금 더 등받이 각도에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등받이 각도를 별도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옵션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여기에 개별적으로 뒷자리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송풍구 그리고 공조장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네, 여기에는 앞부분과 달리 예전의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3단계 열선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 밑으로 이렇게 12V 소켓이랑 USB-C 포트가 2개씩 더 있네요. 자, 추가로 이 차는 B필러에도 송풍구가 있습니다. 이쪽 안쪽에 이렇게 송풍구가 또 추가로 하나씩 더 있고 또 이 시트 등받이 뒤에 있는 요 커버를 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추가 액세서리로 모니터를 달 수 있는 구멍인데 여기에도 USB-C 포트가 하나씩 더 있거든요. 그래서 뒷자리에는 USB 포트가 총 4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수동식 선블라인드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걸면 남는 공간 거의 없이 창문을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네,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주 크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2열에 탔을 때 개방감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암레스트는 자, 이렇게 내리면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일단 여기에 추가 수납함이 살짝 더 들어있고요. 아마 스마트폰을 넣으면 이 정도 네,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여기서 이렇게 빼서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2열에 카시트를 장착하시는 분들은 ISO픽스도 많이 보실 텐데 얘는 이렇게 간단하게 커버를 들추면 되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가 떼어지지 않아서 이 커버를 분실하실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고리가 잘 보여요. 몇몇 차들은 보면 이 고리를 찾으려고 시트 쿠션 사이를 파고들어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 얘는 대놓고 이렇게 잘 보여서 장착하기가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임정원 기자가 도착을 했다고 하네요. 무슨 차를 가져왔을지 궁금한데 아, 저 차인가요? 경쟁자를 데려오랬더니 은퇴 직전에 아저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된 차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아직 현역이에요. 얼마나 이 차가 아직도 잘 팔리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차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차는 볼보의 플래그십 XC90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출력의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T8 리차지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차가 좀 투머치한 거 아니에요? 이게요? 차를 가져오신 줄 알았는데 약간 비버를 한 마리 가져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디자인으로 공격을 하시면 근데 진짜로 디자인으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작년 여름에 한번 연식 변경을 했잖아요. 네. 그때 뭐가 바뀌었죠? 아주 큰 포인트가 하나 있죠. 휠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예쁜 휠이지 않아요? 휠이 저기 한 등산하시는 아저씨가 나이키 매장 가서 신발만 새로 사신 느낌이에요. 이게 XC90은 진짜 오래된 차인데 휠만 EX90 그 전기차에서 가져온 느낌이 들어요. 되게 휠 자체는 멋있긴 하거든요. 여기랑 같이 있으니까 조금 이질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멋있네요. 특히나 제가 이 휠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휠 너트 구멍을 완전히 막아서 되게 깔끔한 마감. 이게 바로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이죠. 얼마나 보기 깔끔하고 유저 프렌들리 합니까? 이게 이렇게 막으면 공력도 줄어들어서 연비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자, 그 외에는 진짜 바뀐 게 아마 없을 거예요. 이 헤드램프 디자인이나 범퍼 디자인도 저희가 항상 보던 그 볼보의 디자인이고 근데 사실 나온 지가 생각보다 많이 오래됐는데 이 정도로 살짝 오래돼 보인다 정도면은
잘 만든 디자인이 맞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휠 외에는 정말로 이 차의 외관상으로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이 두 차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길이는 X5가 4935mm, XC90이 4995mm입니다. 일단 길이 차이가 한 60mm가 나요. 그리고 차 폭은 X5가 2004, 그리고 XC90이 1960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X5가 1755, XC90이 1765mm죠. X5가 길이는 좀 짧은 대신에 차 폭이 넓고, 그리고 차체 높이는 XC90이 딱 1cm 높습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는 X5가 2975, XC90이 2984mm로 대략 9mm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 두 대를 옆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 XC90이 3열이 있는 차다 보니까 사이즈 프로포션적으로 조금 더 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 X5는 조금 더 경쾌한 움직임을 위해서 아래를 조금 누른 느낌이 나는데, 이 XC90은 3열의 거주성을 위해서 위에를 꾸준히 끌고 가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 크기 면에서는 XC90이 조금 더 커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크기, 비율 이런 것들이 실내 공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번에 XC90의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XC90 1열에 먼저 타봤습니다. 저희가 XC90 리뷰를 사실 이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되게 많이 탔는데 너무 익숙하네요. 확실히 볼보의 실내는 모델별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운전대 디자인, 뭐 센터 콘솔 디자인, 이런 스위치류들 전부 다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볼보를 좋아하시는 분들, 평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딱 탔을 때 어떤 차인지 아마 맞추기 힘드실 정도일 거예요. 그나마 이 XC90의 특징이 있다면 이 송풍구가 좀 예전 스타일입니다. 또 XC60이나 S60만 하더라도 이 공조장치가 세로로 가늘게 아주 잘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XC90은 지금 이 인테리어 디자인의 시초입니다. 네, 이 차가 처음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돼서 실제로 양산이 됐어요. 그런 만큼 이런 데에서 조금 세월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차도 분명 페이스리프트를 아주 많이 했을 텐데 그때 한 번쯤 이 부분을 바꿔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옆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저 BMW와는 차원이 다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죠. 이 T맵 하나 들어간 게 참 이게 엄청나죠. 이게 정말 좋아요. 일단은 제가 팀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음성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웬만한 걸 전부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리아 조수석 통풍 시트 3단계로 켜줘. 이 인식률은 이거는 T맵이랑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외제차 브랜드들은 따라오기 쉽지 않은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방금 처음에 인식될 때 글씨가 막 이상하게 떴거든요. 근데 한 글자 지나가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확한 글씨로. 이거는 제가 BMW도 며칠 전에 음성인식을 써보려고 했는데 쟤는 안 돼요. 쟤는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하는 것부터 애를 먹어가지고 그냥 저도 T맵 연결해서 썼는데 볼보랑 SKT가 돈을 정말 많이 투자했습니다. 여기다가 그 효과를 확실히 보고 있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실직고를 할 게 있는데, 이 차가 무선 폰 프로젝션이 안 됩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너는 T맵만 써라. 네, 돈을 들여서 넣었으니까 이것만 써라 이거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음악만 틀고 그러고 이 팀의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선 폰 프로젝션을 쓰다 보면 휴대폰 배터리가 되게 빨리 닳거든요. 근데 이렇게 블루투스로 음악만 틀으면 휴대폰 배터리가 되게 오래 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 세로형 모니터도 사실 쓰기 편해요. 실제로 길 안내를 할 때는 이 앞쪽을 차의 진행 방향을 봐야 되는데 가로로 아무리 넓어봤자 위아래로 좁으면 볼 수 있는 구간이 사실 실용적인 구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형 디자인도 상당히 실제로 쓰기 편하고, 또 이 길 안내가 바로 이 계기판으로 투영이 되기 때문에 시선 이동이 더 적어진다는 점도 있고, 거기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물론 X5도 있지만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제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게 있죠. 저 스피커. 그렇죠. 제 X5는 기본으로 스피커 16개짜리의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얘는 바우스 앤 윌킨스의 스피커가 몇 개죠? 19개 들어가죠.
세개가 더 많네요. 좋습니다 이미. 그리고 제가 오디오 덕후로서 저 하만카돈과 바우스 앤 윌킨슨의 가지는 그 브랜드 밸류는 완전히 하늘과 땅 수준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 바우스 앤 윌킨슨은 엄청난 고급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들어보면 저는 이 정도면은 거의 S클래스에 필적할 만한 그 정도의 오디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태워봐도 그 평가는 항상 같더라고요. 그만큼 상당히 좋은 오디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볼보의 90 라인업에 들어가는 바우스 앤 윌킨슨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오래된 XC90의 자존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좋아요. 저는 사실 볼보를 탈 때마다 이 오디오 때문에 차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볼보의 인테리어도 너무 좋지만 이 볼보의 인테리어와 이 깔끔한 스피커가 너무 궁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또 좀 약점이 몇 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 차는 딱 봤을 때 이 1열에 수납 공간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일단 여기를 열어보면 자, 이렇게 컵홀더 2개가 나오고 여기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입니다. 자, 컵홀더야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열 수 있는데 요 작은 수납 공간 여기다 뭐 할 건데요? 카드를 놓을 수 있죠. 카드요. 네. 근데 솔직히 실제로 활용하기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공간이기는 해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T8 모델을 위해서 이 T8 모델은 가운데에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깊이가 좀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요 안쪽도 콘솔 안쪽 공간도 S5보다 이 앞뒤 길이는 비슷한데 아래쪽 깊이가 조금 부족해요. 대신 이 안에 USB 포트 C 타입으로 네. 2개가 있죠. C 타입 2개는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단점이 하나가 얘는 여기에 휴대폰이 잘 보일 수 있는 자리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긴 하지만 얘는 고정력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걸고 급 출발을 하면 이렇게 가고요. 급 브레이크를 하면 앞쪽으로 갑니다. 그 대신에 X5보다 나은 부분도 있죠. 바로 이 기어 노브죠. 확실히 고급스럽지 않나요? 이 기어 노브는? 아직 잘 살아있네요. 다음 볼보도 이걸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X5도 이전 모델에는 약간 이런 방식의 위로 올라와 있는 기어 노브가 상당히 예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변화는 좀 아쉽다고 느꼈거든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이 기어 노브가 올라와 있고 밤에 보면 되게 예쁩니다. 그리고 요 비틀어서 거는 시동 버튼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 여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 홀더 버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뒷자리로 가서 2열 공간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열 탔는데 더 넓다. 확실하게 넓죠. 네, 이 차가 더 넓네. 휠베이스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이 차의 비례가 이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 시트도 제 키에 맞춘 상태인데 뭐 이거는 훨씬 더 남습니다. 일단 주먹 3개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만큼 네, 무릎 공간이 남고, 그리고 저 볼보의 시트가 되게 좋아요. 얇은데 착자감도 좋고 기능도 다양하거든요. 맞아. 이 볼보 시트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좀 앞뒤로 얇습니다. 기능적인 건 다 할 것 하면서도 시트백 자체를 얇게 만들어서 2열 무릎 공간을 더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졌다. 얘는 이 시트 등받이 조절이 돼요. 자, 이게 기본 각도고요. 물론 이거는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누워지고 지금 이 각도가 흔히 국산차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각도예요. 그래서 독일 차들의 조금은 꼿꼿한 2열 시트가 불만이셨던 분들은 이 차의 2열에 조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부스터 시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 가지시는 분들은 주목하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가운데 시트를 앞부분만 딱 올리면 자, 이렇게 시트 쿠션이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카시트를 여기다 별도로 달지 않고도 이 아이가 안전벨트를 딱 맸을 때 딱 적당한 높이가 됩니다. 이거는 뭐 XC90의 전매 특허기 때문에 네, X5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저 기능에 대해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아무래도 가운데 좌석이 위험하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사실 어느 방향으로 충격을 받든 가장 먼 위치에 있는 게 저 가운데 자리거든요. 그리고 그러네. 안전벨트도 프리텐셔너라든지 모든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또한 아이들은 딱 탔을 때 시야적으로 되게 답답하면 심심해하는데 저기에 딱 앉으면 제가 마치 배에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모든 시야가 보이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행 갈 때도 상당히 화목하게
뒤에서 아이들이 사고 치지 않고 조용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암레스트를 내리면, 자, 얘도 네, 여기에는 별도의 X5처럼 수납 공간은 없는데 컵홀더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좀 직경이 좀 작아 보이네요, X5에 비해서는. 그리고 네, 부스터 시트도 이렇게 있지만 ISOPX도 한번 보면 얘가 이렇게 파묻혀 있네요. 지금 보시면 별도의 커버 없이 이렇게 힌지가 바로 보이는데, 그래도 완전히 안 보이진 않습니다. 조주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X5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편하지 않나 싶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편의 사양을 보면 이 차도 뒤쪽에서 독립적으로 공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온도를 직접 제어할 수 있고요. 풍량도 이렇게 터치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열선 네, 똑같이 3단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커버를 열면 USB-C 포트가 2개가 있는데, 네, X5는 4개로 이겼죠. 너무 유치하다 근데 하다 보니까. 얘도 여기 B필러 송풍구가 있네요. 네, 그리고 수동식 선 블라인드도 이렇게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머리 위에 아주 큰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고, 이 시트의 기능적인 부분이나 이 무릎 공간 이런 걸 빼고는 X5랑 2열에서 느낄 수 있는 옵션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차는 하나가 더 있죠. 네, 3열로 이번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열을 들어갈 때는 이 2열 시트 어깨에 있는 레버를 당기면, 자, 요만큼 당길 수 있습니다. 2열 시트가 레일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자, 요런 공간이 나오네요. 이거 임정환 기자가 탔을 때는 무릎이 삐져나오던데 제가 타니까 딱 맞습니다. 엉덩이를 끝까지 하면 손 하나 이렇게 딱, 네, 이렇게 들어갈 만큼 공간이 나오고, 그래도 머리는 어쩔 수 없이 닿네요. 제가 아무리 키가 작은 편이지만 머리카락이 계속 스치고, 네, 조금만 이렇게 옆으로 가도 머리가 천장에 닿습니다. 자, 그래도 이 2열 시트 밑으로 그나마 신발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남겨놔서 발 공간은 네,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무엇보다 2열 시트에 레일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2열 승객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한다면 평균 신장 이상이신 분들은 또 짧은 거리는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열 승객을 위한 에어벤트도 여기 들어있고, 컵홀더가 하나씩 있고요. 하지만 별도의 USB 포트 같은 장치나 뭐 열선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XC90에서 2열과 3열에 잠깐 좀 앉아 있을 일이 있었는데 2열과 3열에서 오디오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지금 안 그래도 그걸 얘기하려 했는데 스피커가 여기도 있어요. 3열 머리 위에도 스피커가 있어서 이 총 19개의 스피커가 구석구석 들어가 있는 게 진짜 메리트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3열까지 봤으니까 이번엔 XC90의 트렁크 실측을 하면서 X5의 트렁크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C90 트렁크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열리게 되고, 지금 일부러 저희가 3열 시트 하나는 펴놨습니다. 이 3열 시트를 접었을 때 용량도 대충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펼쳐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워낙 길어가지고 이 3열 시트를 펴도 이 공간이 소형 해치백 정도 사이즈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3열 시트를 접었을 때 용량이 640L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X5보다는 넉넉한 적재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저희가 레이저 조절자로 한번 재봤는데, 일단 이 끝에서부터 2열 시트 등받이까지의 거리는 1180mm가 나오고요. 그리고 좌우 폭은 1124mm, 그리고 바닥에서 여기 입구까지의 높이는 794mm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폭은 거의 비슷한데 길이와 높이에서 이 XC90이 훨씬 넉넉한 실체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또 기능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이 XC90도 이렇게 바닥판이 올라와서 앞뒤 공간을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X5처럼 뭐 가스리프트가 달린 건 아니지만 얘도 고정력은 충분하고, 특히 얘는 이 아래쪽 공간이 트렁크 아래 공간이 아니라 원래 트렁크 공간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X5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사실 이 판의 용도는 이 앞뒤를 구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어디 우리가 장을 보거나 했을 때 비닐봉투나 이런데 이걸 걸어 놓으라고 있는 기능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닐봉투에 담은 게 막 여기저기 흩뿌려지지 않게 하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X5는 사실 그걸 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실용성 있는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얘도 이렇게 벽에 플라스틱 고리가 양쪽으로 하나씩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있어서 차고 조절 장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12V 소켓까지 있고요. 자, 그래서 트렁크를 총 정리해보면 공간은 XC90의 승리, 그리고 이 내부의 기능적인 면에서는 두 차가 동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X5와 XC90 실내외를 먼저 비교를 해봤습니다. 좀 열받지만 네, 실내 비교에서는 X5가 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디자인을 빼고서라도 XC90의 실내가 너무 우월합니다. 이게 특히 두 차 다 패밀리카 수요가 많다는 걸 감안했을 때 가족들을 태우는 용도로는 확실히 XC90이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공간적으로도 넓고 또 시트의 기능의 차이도 뚜렷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제가 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X5가 후륜구동 기반이고 이 XC90은 전륜구동 기반이다 보니까 비슷한 사이즈여도 공간에 조금 더 구조적인 이점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직도 잘 팔리는 차라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제 달려봐야겠죠.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인데 직접 이 두 차를 번갈아서 타보면서 이 주행 질감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